모닝 브리핑입니다. 6월에 첫 포문을 열었던 전거래 국내 증시 스타트가 아주 좋았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PCE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요. 국내 수출은 호조를 보이면서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 또 미십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빠졌습니다. 10bp 넘게, 11bp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가 좋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첫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미국 4월의 PCE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물가 상승 둔화가 확인이 됐고요. 국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8개월 연속 수출액 상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자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해줬던 전거래 국내 증시 한마디. 수출 물가 지표가 좋으니 삼성전자가 박수를 짝짝짝입니다. 이 미국의 물가 안정화 기대감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환율 안정으로 이어졌고요. 환율과 금리가 하락을 하니 시장의 온기가 확산됐던 6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는 물론이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까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5월은 다소 아쉬웠지만 6월의 첫 거래일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양대지수 모두 2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미국의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또 5월 수출 호조 소식에 증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도 호조를 보였고요. 또 동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에너지주가 불기둥을 뿜어내며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7% 강하게 올라주면서 2682선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자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0.5% 오른 844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강했던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주가 어제 시장을 주도했고요. 또 웹툰이나 반도체, 자동차주도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부각됐던 웹툰주,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며 IPO에 나섰죠. 네이버 웹툰 관련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Y랩이 그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24% 올랐고요. 또 키다리 스튜디오는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대표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11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HBM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이 10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호재성 뉴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주춤했던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5월 판매량이 반등한 겁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4.8% 증가하며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현대차가 2% 가까이 올랐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 어제는 2%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부각됐던 섹터들 알아봤고요. 또 다른 상승 섹터도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장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전거래일. 하지만 대장만의 역할이 눈부셨던 건 아니었죠. 석유주와 웹툰주, 원래 잘 가던 실리콘투, 삼양식품까지 아주 영롱하게 빛이 나는 양봉을 그려냈던 전거래일. 하지만 이 양봉의 존재감이 조금은 무색하게 오전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은 이슈, 바로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가 있다. 성공률 20%에 도전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가치, 삼성전자의 시총 5배, 에너지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모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예고에 없던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유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는 거죠. 이 석유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 이게 얼마나 막대한 양이냐면요. 199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이때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체감이 안 되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향후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액수로 환산해보면요. 물론 아직 액수 산정이 너무나 이른 시기긴 하나 정말 이 모든 시나리오가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추가 성공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판매 가격도 좀 긍정적으로 잡힌다면 140억 배럴 기준 평균 가격은 1조 4천억 달러. 놀라지 마세요. 우리 돈으로 1,927조 3,800억 원의 가치가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날 당장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더욱이 긍정적인 센티를 시장에 심어줄 수 있는 배경을 꼽아보자면요.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가스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스팟,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동해 심해가스전은요, 동해 8광구와 6-1 광구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아주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모든 권역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국제 협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위치가 심해 1km보다 더 깊다고 보고 있어서 실제 가스와 석유가 발견이 돼도 생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동해 탐사 때만 해도 약 1조 2천억 원가량이 투입이 됐으니 이번에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될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이 20%라는데 이걸 더 높은 가능성이 올라올 때까지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자, 모든 긍정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일 뿐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멀고도 먼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심층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이 단계가 끝나면 발견 자원량도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게 파낼 수 있는 부존량까지 확정이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3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국내 증시 에너지 관련주들 일제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슈팅이 나온 건데 우리 좀 에너지 관련주 종류별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크게 3가지로 에너지 종류를 구분해보고 각 기업들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LPG입니다. 액화 석유가스인데요. 주방용 가스레인지 켤 때 나오는 그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 딱 떠오르실까요? 더 쉽게는 차량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 경유와 함께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그리고 극동유화가 비교적 작은 사이즈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큰 정유업체는 SK이노베이션, 이원 등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관련주입니다. LPG는 원유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액화해서 만들었다면 도시가스는 LNG입니다. 메탄을 아주 말도 안 되게 추운 온도에서 냉각을 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운반하고 사용할 땐 액체 상태로 기화해서 사용하는 원료죠. LPG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셰일가스 관련주입니다. 셰일이 무엇이냐?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퇴적암인데 바위층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셰일에서 부존된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를 셰일가스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우림 TPS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묶여져 있네요. 자, 계속해서 어제 좀 슈팅이 나왔던 관련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해외에서 LNG를 도입해서 국내 발전사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직행, 시총 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SK가스입니다. 아주 긴 윗꼬리가 어제 좀 아쉬웠죠. LPG 사업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LNG, LPG 듀얼 발전 사업에 뛰어든 이력도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경동도시가스입니다. 주가는요, 주가는 어제 13%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울산과 양산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 GS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요. 주가는 전날 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약 48년 전에도 대한민국이 석유를 발견했다고 해 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때의 에피소드로 그쳤지만 그간 자원 탐사 기술 또한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이번 물리 탐사 결과 역시 약 50년 전보다 더 치밀하고
과학적이었겠죠. 환율, 금리, 세금 어느 것 하나 매크로적인 변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때 부디 이번 정부의 첫 국정 브리핑이 관련 테마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내 증시의 온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자회사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에 약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하반기 5동이 완공되면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생산 능력은 지금의 약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공시가 오늘 LS 주가에 미칠 영향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두산퓨얼셀은 중국 업체와 체결한 193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SDN은 프로젝트 큐레이터스와 107억 원 규모의 17.29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고요.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역대 정부 최초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48개국 아프리카 정상들과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또 기술 협력 등 포괄적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는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포럼도 열 예정인데요. 여기서 건설 관련 협력도 나올 수 있어서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만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오늘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기조연설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CEO가 참석할 예정이고 또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사업 부장급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AI와 반도체주가 다시 들썩일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가 일본 현지 버블 서비스 버블포 재팬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버블포 재팬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디어유 버블의 일본 버전으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와 팬들이 1대1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오늘 디어유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거시적인 요소들 좀 쫙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11bp 넘게 빠지면서 4.4% 수준까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104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NDF 역외 환율 호가가 지금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또 일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리값도 가격이 밤사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온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보면서 전선주들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